자, 질시대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암기법도 알려줄 거고, 암기하는 팁도 줄 거고, 꼭 외워야 되는 부분만 찝어줄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 좀 광범위하게 나와서 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간혹 어떤 생명체가 어느 기까지 살았다가 어느 기에 멸종했는지 뭐 이런 거에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때부터 역량 차이고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다시피 선생님 암기를 안 좋아해요. 내가 암기를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못하는 건 적어도 학생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 모토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막 진짜 요거 하나 못 외워서 못 쓰는 이런 문제는 안 낼 거니까 너무 암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바람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CLC 9번은 이렇게 됩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요. 절대 흥분하지 말고요. 자, 보면은, 이제 이언으로 따질게요. 우리가 따지기를 이언, 대기로 나눈다 했으니까. 그래서 질시대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생이언이에요. 시생이언 가장 먼저 있고요. 그 다음이 원생이언이에요. 유치원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신생아 단계에서 유치원생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생이언 다음에 원생이언 됐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현생이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눈에 많이 익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초시생대, 고시생대, 중시생대, 신시생대, 고원생대, 중원생대, 신원생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보니까 막 이거 보니까 10억 년 전, 16억 년 전, 25억 년 이거 숫자 지금 다 외워서 중시생대는 32억 년 전부터 이거를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시생이언이 원생이언보다 먼저라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이고 유치 원생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를 하는 이 팁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런 이 두 개 시생이언과 원생이언을 묶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대예요. 이언보다 더 큰 개념이 나왔네요. 현생이언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는데 얘네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더 분류를 할 거예요.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로 나눠져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니까 캄브리아기 5억 4,100만 년 전부터 4억 8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보니까 실루리아기는 짧고 실루리아기는 총 20, 막 이런 식으로 절대 문제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어느 기가 어느 대에 속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쥐락이다, 중생대,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석탄기가 고생대에 있구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네오기가 신생대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거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순서대로 외우면 좋아요. 순서대로 외우면 좋은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암기법은 여러분들 1년 선배들, 대천여고 1년 선배들, 지금 3학년 학생들이죠. 과 같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학생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한 거는 선생님이 욕을 먹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라, 백색 팔레트 4개 사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캄 오실 때, 그래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입니다. 그리고 석탄과 페인트를 잘 주세요. 석탄과 페인트까지 나온 겁니다. 트라이아스기까지 간 거예요. 주라, 백색 팔레트 4호기, 그치? 4개 사기. 오케이. 다시 한번.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라, 그리고 백색 팔레트 4개 사기. 페인트 샀으니까 팔레트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백색 팔레트입니다. 그냥 팔레트 아니고. 다시 한번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라. 그리고 페인트 칠해야 되니까 백색 팔레트 4개 사기, 4개 사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그럼 어디가 고생돼? 너무 쉽습니다. 신생대 3개, 중생대 3개, 나머지 다 고생대예요. 뭔 말 되겠죠? 팔레트 4개 사기 다 신생대고요. 백악기, 주라기, 트라이아스기 중생대고요. 나머지 다 고생대. 오케이? 암기법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암기법대로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거 쓸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배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선배들한테 찾아가세요. 어쨌든 자, 지리시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리시대 기후는 중요하게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봤는데 지금 보면 온도 범위가 15도 이렇게 범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를 봤을 때 온난하다, 한랭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기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정답은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중생대는 따뜻했어요. 엄청 따뜻했어요. 그래서 지금 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구에서 파충류는 아마존 같은 되게 습하고 더운 지역 가면은 덩치가 커져요. 막 아나콘다, 막 코모도 도마뱀,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만 기후만 봤을 때 파충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변온동물이라서 겨울이 되면은 겨울잠 자야 돼요. 그죠? 땅 파고 숨어야 됩니다. 근데 중생대 때는 겨울이라는 개념이 너무 따뜻해요. 겨울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겨울잠 안 자도 돼요. 그러니까 덩치를 막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중생대 때 번성을 한 겁니다. 거대 파충류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암기하기 편하죠. 너무 쉬운 거였나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후가 있었고 포인트 중생대 때 빙하기 없었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생대는 초기에는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죠? 고생대도 말기에 빙하기가 한 번 있었다. 말기 빙하기 있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도 말기 빙하기 있었다. 지금 뭔가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빙하기 한 번 오고 대가 바뀌고, 큰 빙하기 한 번 오고 대가 바뀌고, 큰 빙하기 없었는데 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신생대 때도 빙하기가 오고 막판에 뭘 뜻하는지 알겠죠? 대충 눈치를 챘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한 겁니다.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난했어요. 온난 아니고 온난이죠. 그리고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성캄브리아기 이제 이따 화석을 보여줄 건데 그 다세포 생물이 폭발적으로 이제 원생 누대 때 이제 원생 이연이죠. 누대 이연 똑같은 거예요. 원생 이연 때 확 늘어났는데 걔네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이 에디아카르 동물군이라는 건데 그래서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도 합니다. 아무튼 후기에 초대륙이 형성되었다가 분리가 됐어요. 로니디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분리가 됐고요. 이때는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중요합니다. 육지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상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성캄브리아시 특징이에요. 강한 자외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오존층이 없는 거예요. 오존층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외선 때문에 육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살았고요. 그 살았던 생명체 자체도 그렇게 고등으로 진화된 생명체가 아니었고, 여기 남세균 나와있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이 출현을 했고, 말기에는 에디아카르 동물군이라는 아주 다채로운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해파리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대는 길었잖아요. 앞에서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엄청 길어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두 개 합친 거니까. 근데도 생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많이 진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육지에는 진출도 못했죠. 이국화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화석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 표준 화석이면서 시상 화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다라고 하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떠올립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 화석, 표준 화석이라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 남세균이 만들었던 화석들을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생은 화석이에요. 생존 흔적 화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따뜻한 바닷가에 살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박테리아들이 이제 여기 돌에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털 난 것처럼.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점액질을 분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요 점액질에 바다에서 떠돌던 진흙 같은 것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달라붙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세균이 생명 활동을 했던 흔적이 되는 화석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렇게 나이테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진흙이 점차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뭐 이런 거고요. 발음하기 어렵죠, 스트로마톨라이트. 발음 잘하면 있어 보여요.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디아카라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동물군이라는 뜻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하게 생긴 해파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파리, 뭐 이런 식의 동물들인데, 정말 다양하게 번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끝나고 나서 딱 절멸해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고생대예요.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대체로 온난했고요. 오르도비스기와 캄5 실때 기억나죠? 그러니까 좀 초반이에요. 캄5. 그리고 석패, 그죠? 석탄과 페인트,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부터는 중생대라 했죠. 그러니까 막판에 빙하기 있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말기에, 고생대 말기, 페름기에 판게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이아스기에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판게아가 페름기 때, 고생대 말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해양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고생대 때 다양한 무척추 동물, 그리고 어류, 고생대는 어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대는 동물로 따지자면 어류가 중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막판에 양서류, 파충류가 출현했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육지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때 뭐가 만들어졌다?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디어 자외선을 이겨내고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드디어 육지로 튀어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실루리아기 오존층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그죠?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생대. 첫 번째 캄브리아기입니다. 캄브리아기 하면 삼엽충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엽충이 삼엽충입니다. 이게 엽이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 삼엽충입니다. 작은 거는 뭐 센티미터짜리, 뭐 몇 밀리미터짜리도 있고요. 큰 거는 거의 1미터 가까이 되는 막 70cm, 80cm 막 이런 진짜 삼엽충이 겁나게 많았어요. 종류도 많고 다양했고, 고생대는 삼엽충입니다. 고생대는 삼엽충. 고생대 지나면 삼엽충도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거. 자, 다음 오르도비스기 필석의 시대입니다. 필석은 뭐냐면 돌에다 이제 글씨 쓴 것 같이 나타난다는 이런 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오르도비스기 필석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글씨 쓴 것처럼 보이죠. 이게 물 위에 이제 둥둥 떠다녔던 동물들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뭐한 녀석인지 정확히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고생대 때 많이 번성을 했다는 거. 또 오르도비스기에.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하면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완종류. 그러니까 조개의 조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과거에 완종류에서 완이라는 발이 달린 애예요. 완이라는 발이 달려가지고 이제 땅에 받고 있는 그런 과거의 조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이거 고생대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익히세요. 그림 눈으로.
자, 다음은 실룰 이야기. 최초의 육상 식물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쿡소니아라고 하는 요 녀석입니다. 쿡소니아. 요런 생명, 왜 지웠지? 뭐 이런 식물들이 나와서 고생대 실룰 이야기에는 요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면 이제 쿡소니아들이 엄청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육상 식물이 출현했다는 것 자체도 식물이 약하잖아요. 근데 육상으로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번기 중요합니다. 어류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어류는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꽁치, 고등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머리 전체가 이제 단단한 뼈로 만들어진 이제 갑주어라는 게 이제 번성을 했었고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있었다면 되게 멋있겠죠. 그리고 요 녀석, 아이고 신기하게 생겼죠. 양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지느러미가 발로 진화해서 얘네들이 육지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 동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육상 동물이, 육상 식물 이후 육상 동물이 대번기에 출현을 한 거죠. 그다음 석탄기. 석탄기는 말 그대로 석탄이 많이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만든 석탄이 많이 발견이 돼서 석탄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치식물이 고사리잖아요. 근데 고사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고목나무 같은 고사리예요. 엄마가 야, 집 앞에 가서 고사리 나물 좀 뜯어오렴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서 전기톱으로 썰어야 되는 이런 고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기에 뭐 이제 방추충이나 푸줄리나라는 이제 방추충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외골격을 가지고 있죠.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석회질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방추충이라는 게 떠다녔었어요. 안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그래서 얘가 둥둥 떠다니면서 물 속에서 이제 미생물을 걸러먹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네들도 부유동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었고요. 그때 고생대 때 그 석탄기의 환경을 보면 이런 식이죠. 거대 이제 곤충들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양치식물들이 많이 번성을 했을 것이다. 근데 양치식물이 상당히 나무죠. 이렇게 고목나무. 얘네들이 이제 묻혀서 매몰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되는 거죠. 자, 폐렴기입니다. 폐렴기는 이제 판계가 형성되고요. 이게 판계하고요. 폐렴기 당시에 그 대륙들이 다 뭉쳐있죠. 초대륙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빙하기가 오면서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렴기 대멸종이 엄청 유명해요. 물론 이때도 유명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캄브리아기가 오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많았던 에디아카라 동물군들이 다 사라졌다 했잖아요. 근데 고생대 폐렴기 말에 중생대로 넘어갈 때 이때 대멸종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뭐 거의 뭐 멸종률 보면 거의 80% 육박하죠. 7, 8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입니다. 기후 아까도 얘기했죠. 빙하기 없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빙하기 없었음. 그래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대서양이 형성됐다 뭡니까?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분리됐다 보면 되겠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과 같은 스콕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산맥 같은 거는 알아두세요. 바다랑 산맥. 그리고 생물, 고생대만 생물 대량 멸종 이후에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했는데 이때 당시 제일 지배한 게 파충류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군으로만 치자면 고생대 어류, 그리고 중생대 파충류, 신생대 포유류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중생대 하나하나 보면은 트라이아스기 맨 처음인데 이때 발생해서 끝까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내내 살았어요. 내내 했던 요게 암모나이트입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가 보면 이제 이거를 무슨 화석? 캐스트 화석이죠. 붕어빵처럼 생겼잖아요. 붕어빵 모양이잖아요. 이런 걸 캐스트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소철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조상입니다. 이거는 현재 찍은 거고, 요렇게 생긴 생물체, 거시식물들이 중생대 때 많이 번성을 했어요. 아까 그 동물로만 치면은 고생대 어류, 중생대 파충류, 신생대 포유류라고 했잖아요. 식물로 치면 고생대 양치식물, 중생대 거시식물, 신생대
속시식물입니다. 오케이? 그 키워드 써줄까요? 귀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요. 넘어갈게요. 쥐라기. 우리 쥐라기 공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쥐라기 하면 이제 공룡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시조새. 그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거의 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시조새 나오고 나서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공룡도 예전에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하는데요. 팔레오기와 네오기 초반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혼란했는데 4기에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빙하기에서 빙기와 빙기 사이에 간빙기예요. 현재는 간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전체 지구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시원한 시기입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우리 여름에 더워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지금 지구의 기온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 시원한 거예요. 자, 수륙분포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형성됐고요. 산맥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죠. 앞에서는 로키와 안데스가 나왔었죠. 우리 히말라야 산맥은 앞에 우리 1단원에서도 배웠어요. 그죠? 대륙 이동해서 인도랑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던 신생대 때 일어났다. 설명했었을 겁니다. 자, 생물은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요. 조류도 번성을 했고 속시식물. 그죠? 그래서 속시식물. 그리고 침엽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침엽수가 번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그죠? 표준화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것도 있나 봅시다. 팔레오기 네오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때 번성했던 게 이제 화폐석.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화폐석이에요. 얘도 유공충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 푸줄리나와 같은 그런 유공충입니다. 유공충인데 종은 다르죠. 이런 것도 있고요. 속시식물을 씨가 속에 있는 거예요. 씨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 제 4기에는 매머드, 그죠? 그리고 인류의 조상들이 나타났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은 다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 단원에서 모든 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은 양이 엄청 많죠 지금. 그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진다면은 생물군으로 치자면은 성캄브리아는 뭐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로 이제 픽스가 될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고생대는 아까 말했듯이 동물은 어류, 중생대는 파충류, 신생대는 포유류.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죠. 식물로 치자면 고생대 때 양치식물, 중생대 때 거시식물, 신생대 속시식물 되는 거죠. 그 여기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고 대표적인 화석으로만 보자면 고생대 때는 삼엽충, 그죠? 그리고 푸줄리나, 그러니까 방수충이죠. 그리고 어류의 시대였으니까 물고기 하나 넣어줍시다. 어류의 시대였으니까 갑중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중생대 공룡, 시조새, 그리고 플러스 물속에 있던 거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중요합니다. 물속에서 살았던 앵무족이 아니에요. 암모나이트 물속에 살았던 동물인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생대에서 가끔씩 뭐에 관련돼서 나오냐면은 우리나라는 암모나이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육지였어요 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근처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육성층이라고 해서 육지에서 생성된 지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모나이트가 발견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암모나이트 발견이 산출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학계의 정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좀 내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신생대 화폐석, 그리고 매머드.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지각 변동과 관련돼서는 고생대는 말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판게야. 그죠? 여기 보면은 산맥 뭐 있었어요?
로키 산맥, 그리고 뭐 안데스 산맥이 있었죠. 그리고 신생대 때는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고 알프스 산맥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만 외워두면은 뭐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억년 단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그 좀 나왔던 건데, 그 우리 앞에서 지휘시대 절대 연령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 절대 연령 측정을 써먹습니다. 진짜 써먹어요. 그래서 고생대를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 중생대를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그냥 대충 6,50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5, 4, 20, 2, 5, 10, 6, 5, 3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를 만드는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원래 10, 20, 30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수가 앞에 와야 되는데 5, 4, 6, 5 이렇게 왔는데 얘 혼자 뒤집혔죠. 그래서 얘 혼자 10이 가운데 낀 거예요. 억지스러워요. 나도 억지인 거 알아요. 근데 요 정도만 알아둬도 지휘시대 환경과 생물을 알아내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진짜 마지막. 중생대는 뭐가 없었다? 빙하기 없었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